일단 지금 인사가 파격적이잖아요. 예. 일단 민정수석에 조국 교수가 임명되는 것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버전이 좀 지났어. 예, 그걸 신호탄으로 해서 과연 새 정부의 검찰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수순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라는 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됐고 그 와중에 윤석열 검사를 그러니까 이제 대전 고검 소속으로 특검에 파견 나가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그리고 이제 공소유지를 해야 된다는 평검사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 판사들은 한 번 부장판사가 되면 계속 부장이라고 불러요. 계속 재판장을 하니까. 근데 검찰은 그 지방에 가서 처음 부장검사를 하다가 또 서울로 오면은 부부장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기수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대검에 가면 또 그냥 일반 평검사가 되고 하기 때문에. 들쭉날쭉하네 그게. 그리고 이제 또 차장검사라는 게 검찰은 부장보다 높단 말입니다. 차장은 검사장 바로 밑에를 차장검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직급으로 쳐서 얘기를 하자면 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이런 식으로 있는 셈인데 윤석열 선배 같은 경우에는 차장검사급이었죠. 차장검사급. 왜냐하면 23기인데 연수원. 23기가 원래 이제 탄핵 사태가 없었으면은 이번 연초에 검사장 승진을 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인사를 안 하고 쭉 넘어왔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사장 승진이 목전에 있는 기수가 23기거든요. 22기까지 지금 검사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23기인데 그러면 검사장 인사가 이제 앞으로 장관하고 총장이 임명이 돼야지만 검사장 인사를 하는 것인데 이번에 이제 파격적으로 윤석열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을 시키면서 검찰청 법상으로는 사실은 승진은 아닙니다. 그죠? 검사장이라는 직급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 검찰청법상에서는 검찰총장하고 검사밖에 없죠. 딱 두 종류만 있거든요. 판사도 대법원장, 그러니까 법관도 종류가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이렇게 세 종류만. 근데 자기들끼리 이제 부장판사라고 불려주는 거지. 그리고 이제 또 고등법원 부장을 또 승진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러듯이 검사도 원래는 검사하고 검찰총장만 있는 건데 검사장이 되면은 차관급이라고 해서 관용차가 나오고 기사가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관행이군요. 내부적인 관행이고 그걸 별다는 걸로 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을 하면서 자동으로 검사장급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차장검사에서 검사장 되는 것도 사실 그중에 일부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 별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대령이 별다는 식인데 그 검사장이 못 돼갖고 열받았고 나온 게 우병우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이나 물 먹고. 그러니까 이제 군대로 치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 고참 대령이에요 지금 윤석열 검사는 고참 대령인데. 그 대령으로 옷 벗을 가능성 위험성이 무척 높았던. 그렇죠. 그리고 정권에 찍혀갖고. 대령이 이제 나가리 대령이라고 그러죠. 군대에서는 승진 가능성이 없이 한직을 도는 나가리 영어로 대령이. 아이고 대령. 나가리. 나가리 대령이 갑자기 별 3개짜리가 가는 자리에 가버린 거야 지금. 그리고 너무 그건 높아지는 거 아니냐 하니까 별 3개를 원래 여기가 별 2개 자리였으니까 별 2개로 낮추고 이 사람은 별 2개 자격이 충분히 된다. 이렇게 시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분을 해서 보자면 경찰도 경기지방경찰청장이나 서울청장은 같은 경찰청장이지만 큰 무궁화 3개예요. 근데 제주청장은 하나고요. 전라북도청장은 2개예요. 똑같은 지방경찰청장도.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그게 다른 건데 검찰도 그런 식이었단 말이죠. 근데 중앙지검은 제일 사건도 많고 제일 크고 소속 검사만 230명이니까 그런 거니까 이제 고검장급으로 쳤던 건데 최고의 병력이나 그거. 윤석열 지검장을 또 맨 처음에 인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맨 처음에는 완전히 폭탄이 떨어졌다. 이 얘기는 자기들의 그간의 인사 관행으로 하자면 23기 이상은 다 나가라는 얘기다. 근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그래서 전부 다 완전히 정말 덜덜 떨고 있었는데 후속 인사로 대검 차장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을 먼저 임명했죠. 안택은 자리에 법무부 검찰국장을 먼저 임명하고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이 여기도 이제 검사장급이 가는 자리인데 대검 부장은 박균택 형사부장은 21기예요. 21기는 진경준이하고 동기예요. 그렇죠. 저기는 23기고. 그런데 이제 21기는 검사장 된 지가 좀 돼서 지금 일선 검사장들이 21기예요. 뭐 울산지검장이나 청주지검장. 박균택은 검사장 승진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검사장이라니까요. 검사장. 박균택 검사장을
검찰국장이 원래 검사장이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검 형사부장으로 있다가 그건 검사장급에 수평 이동한 셈이죠. 대검 부장은 검사장 요직으로 간 거죠 일종의. 그렇지. 약간 그 현장직에 있다가 요직으로 딱 간 거지.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박균택 그 검사장이 애초에 승진할 때부터 여기는 호남 출신이고 그래서 안 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검사장 승진할 때 승진이 첫 번째 안 될 것이다. 아하. 그런데 소위 말해서 1차 진급을 한 거야. 오, 대검 형사부장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때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박균택이 나름 능력도 있고 또 그 성격이 좋아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사람들한테 욕을 안 먹는 스타일이에요. 나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되네. 제가 그러니까, 그 쭉 두루 알아보니까 박균택을 그 욕하는 선후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평판은 좋아요. 그걸 이제 시키니까 호남 안배를 어차피 해야 되는데 박균택 정도는 시켜도 된다 해서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검 형사부장이 어떻게 보면 제일 영향가 없는 자리예요. 검사장이 가는 자리 중에 거기다 앉혀놨는데 일약 이제 근 9년 만에 최초로 대검 법무부 검찰국장이 된 거지. 아니 호남에서는 11년 만에 11년 만에 11년 만에 DJ 정부 이후로 된 거예요. 법무법인 발언에 문성우 대표 문성우가 2006년에 됐을 거예요. 문성우 2006년에 참여정부 때 마지막으로 되고 광주 사람인데 2000 몇 년대? 2006년에 2006년 참여정부 마지막. 그 이 양반이 대검 차장까지 하고 나갔죠. 문성우 씨가. 왜냐하면 인사하고 예산을 담당하는 핵심 그 보직이니까 인사, 예산. 검찰 수사 기록, 그렇죠. 그다음 그 검찰 전체의 수사 상황. 그러니까 핵심적인 보직이기 때문에 그전에 TK라든지 이런 우병우 라인들이 다 독식을 냈죠. 호남 쪽을 안 주고. 근데 이제 기존에 안태근이 호남이야 비주율이잖아요. 20기. 대학은 동기예요. 둘이 안태근, 박균택이. 둘이 바로 학번 동기인데 서울대. 근데 이제 안태근 씨가 나간 자리에 다음 기수가 가는 거는 정상적인 그냥 소위 기수 인사를 하자면 21기. 통상 하는 거죠. 그럼 여기 박균택도 소년급제 한 케이스네. 그렇죠. 5학년 때 붙은 거예요. 그러면 5학년 때 붙으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가장 많이 붙을 때 되는 거예요. 4학년 때는 아무래도 서울대는 그렇게 많이 안 되고 주로 5학년 때 많이 되거든요. 안태근은 이제 4학년 때 된 거고. 안태근은 3학년 때 되고. 연소는 한 해 늦게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안태근을 뭐 엄청 이제 쳐주는 거였죠. 내부에서. 뭐 그런 건데. 건방지게 생겼더라. 진경준이도 3학년 때 됐고. 소년급제한 사람들이 문제야 보면. 글쎄. 우병우도 3학년 때 되고. 아니 우병우는 4학년 때 됐는데 호적이 늦어가지고 3학년 때 된 것처럼 알려져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끼리는 또 나름의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엘리트식이 있고 나는 법원 갈 성적이 되는데 검찰을 지원한 거다. 그건 뭐냐면 그만큼 권력욕이 강하다는 얘기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보통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아요. 근데 자기는 내가 연수한 때 몇 등을 했고 법원에 우수 성적을 갈 수 있는데 검찰을 위해서 내가 직접 왔다 이 이야기를 막 해. 스스로 하죠. 안태근과 진경준, 우병우는 실질적으로 연수원 성적도 좋았어요? 그렇죠. 좋은 편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이제 갔고 그 왜 그러냐면 서울중앙지검장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이 돈봉투 사건으로 이제 그 다 좌천됐잖아요. 검찰 조사 대상이 되고 그 둘이를 고검 차장으로 좌천시키면서 두 자리를 채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는 기존에 어떻게 보면 인사 관행에 맞게 채운 거예요. 아니 서울중앙지검장은 아닌데 검찰국장을 기존의 인사문법대로 채우고 윤석열 지검장이 임명되니까 갑자기 대검 차장이 사표를 냈단 말이에요. 법무부 차관도 사표를 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 공백이 된 자리에 또 제가 지난번에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를 법무부 검찰은 희한한 것이 법무부가 상급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대검 차장과 법무부 차관을 가려고 그러면 다 대검 차장으로 간다. 대검 차장이 실제로 서열이 높고 그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대검 차장의 19기 봉욱 동부지검장을 임명을 했고요. 봉욱. 외자예요. 봉욱. 19기. 우리 사촌 이름이 정봉욱인데. 성이 봉이. 그러니까 봉욱 차장 같은 경우에는 우병우하고 대학도 동기고 연수원도 동기예요. 근데 우병우하고 서로 상극이었지. 야 재밌네 이거. 그리고 근데 내가 지난번 어떤 그냥 국회에 갈 일이 있어서
그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할 예, 때 예. 수행을 하던데. 기획관리실장했어요 그때. 예, 법무부 그래서 기획관리실장. 수행을 해서 나 그 전에 예. 그 상고법원 때문에 또 이제 법사위 예. 공청회 갔을 텐데 예. 그때 가서 인사하고 명함을 했는데 그때 기억을 해서 굉장히 깍듯하게 예. 예의 있게 인사하더라고. 그러니까 대검 차장으로 간 거죠, 여기가? 예, 대검 차장. 예. 전형적인 금수저 출신이고요. 4학년 때 합격을 했고 서울 출신이에요? 네, 서울 출신이고 아버님이 은행장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그러니까 여의도 고등학교 나온 또 저 금태섭이 선배인데 여의도 금태섭. 완전 그냥 금수저의 검찰 엘리트야. 예. 그러고 이 사람은 청와대에서 2번 근무를 했어요. 법무관 할 때도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고 파견. 검사 평검사 때도 DJ 정부 때 예. 조홍천 의원이 DJ 정부 때 파견 검사였는데 안태근이도 그랬고 여기 봉욱도 DJ 정부 때 그 파견 검사였어요. 청와대 파견 검사. 안태근도 파견이었고. 예. 그러니까 18기, 19기, 20기 그렇거든. 조홍천, 봉욱, 안태근 이 순서대로 간 거야. 예. 근데 하여튼 봉욱은 그간의 경력 관리로 따지면은 검찰에 하여튼 최고 좋은 엘리트 코스를 계속 거쳐왔고 예. 여기는 기획통이에요. 기획. 봉욱은. 예. 그 공안기획관 같은 걸 하긴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안검사하고는 좀 다르고 행정 업무를 하는 기획. 예. 그래서 이제 봉욱이 대검차장 간 거는 무난한 인사고 누구나 다 그 18기 김주현 대검차장이 나간 자리에 19기가 가는 게 다음 순서라면 봉욱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예상할 수밖에 없는 인사고. 예. 그다음에 가장 그 내부에서도 수긍하는 인사고 이렇게 됐고요. 예. 그다음에 법무부 차관이 이제 그 전에는 19기 이창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장관 대행을 하다가 나갔단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금노 인천지검장이 발령이 된 거죠. 대학 1년. 이금노가 지금 법무부 차관이 된 거죠. 차관인데 예. 여기는 20기예요. 고대 법대 이제 83학번이고 5학년 때 합격했죠. 이금로. 그럼 그 우리 이주아 변호사보다 한 해 후배네. 그렇죠. 하나 후배고 그 저하고는 학교 다닐 때는 아주 가까웠죠. 예. 서클 후배였대. 법대 이제 학회 활동을 좀 학회 했죠. 후배. 근데 이제 이금노 검사장의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알려질 만한 사건이 진경준 사건의 특임 검사로 임명돼가지고 예. 진경준을 구속한 검사장이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는 이 사람은 여기도 역시 공안 기획통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분은 고대 출신으로 말하자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예. 그 실무에 능하고 이금노. 예. 성격도 무난하고 예. 그리고 어디 가서 이렇게 나대지도 않고. 근데 그 4대강 그 조사하고 그랬을 때 2013년 7월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중소건설회사들 비자금 수사를 하는데 비자금 조성 등을 알고도 덮었다 이런 또 소문도 있던데. 그 부분은 확인이 제가 안 됐던 거고 특별하게 평범한 검사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건에서 지나치게 정치적인 결정을 한 검사들이 있잖아요, 많이.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그런 입길에는 안 올랐던 전형적인 정치 검사나 네. 뭐 악질 공안 검사 이런 건 아니죠. 공안도 좀 있고 기획 쪽도 있고 이랬었는데 평범하고 특별하게 정치적 시를 좀 안 탄. 여기 출신 어디예요? 고향이? 고향을 잘 모르겠어요. 인천 사람인 것 같던데. 어쨌든 뭐 사투리는 안 썼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정치적으로 외풍을 안 받고 있었던 그런 검사였었다. 지금은 그 두 사람은 지금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우선은 이 조직에 좀 안정을 기하는 그 차원에서 먼저 이렇게 수뇌부를 구성을 한 거고요. 다 의미가 있게 인선한 거네.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그 대검 차장과 법무부 차관 인사가 있으니까 확 이게 이제 안정이 됐죠. 그러니까 얘들이 윗기수에서는 나 이제 다 나가야 되나 보다 하고 온데 줄대가지고 물어보다니까 나 어떻게 해야 되냐. 22기까지는. 재밌는 이야기가 이금노는 몇 기라 그랬죠? 20기. 그럼 19기 20기가 임명이 됐기 때문에 21, 22, 23 여기 그 중앙지검장 보면서 니네 옷 벗지 말고 우리 19기 20기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있어라. 라고 하는 시그널도 준 거네.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윤석열 지검장이 이제 임명이 되진 이후에 그 다음날
대학 동기들하고 선후배들을 꽤 많이 만났어요. 예. 반응을 근데 이재 떠보니까 변호사가 실세다고 생각하고 막 줄을 대지 지금. 뭐 그러기도 하고 이제 뭐 저야 그냥 정보가 있는지 물어보겠죠. 예. 그러게 저도 이제 궁금해서 예. 물어보니까 윤석열 검사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조금은 예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인사는 하지 않을 거다고 했는데 막상 윤석열 하니까 충격은 받기는 하는데 그런데 아까 보니까 23기가 검사장으로 승진할 때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 부분보다는 앞으로 이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어떤 사람이 올 것인가 더 이제 걱정을 하는 거고 지금 분위기는 딱 들어오면서 우병우 라인 사람들은 계속 버티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죠. 네. 그 시그널이 강했죠. 그래서 제인테 이야기하는 건 나는 우병우 라인이 아니다. 서로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쟤는 우병우 라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제인테 이야기하는 사람은 제3자가 볼 때는 우병우 라인의 한 사람이라고 보는데 자기는 아니다. 자기는 아니니까 야, 그 우병우 라인들은 이제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려울 거 아니냐라면서 굉장히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다른 사람은 자기를 우병우 라인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우병우 라인은 더 이상 뭐 근무하기는 어려울 분위기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자연스럽게 됐고 또 황교안이가 심어놓은 그 소위 네. 구공안의 그 공안 라인이 있거든. 예. 그걸로 지목되는 검사장이 몇 명 있어요. 아하. 네. 그것들도 이제 나가야 될 그러니까 것이다. 그게 우리 네. 정치권을 이야기하면 우리 이제 원내대표 선거 할 때 누구죠? 그 떨어진 원내대표. 홍영표. 홍영표는 친문이라 그러고 지금 우원식은 범친문이라 그러잖아요. 예. 우병우파가 있는 거고 범우병우파는 황교안파를 다 포함하는 거야. 그래서 예컨대 지금 대검의 그 공안부장 점정식이라든지 네.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이정회 이런 사람들은 2차장 이정회. 2차장 이정회 네. 1차장은 노승권이니까. 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우병우 라인이니까 이 사람들도 요즘 새벽잠을 설치겠지.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우병우 라인들은 아마 지금은 피똥싸고 있을 거예요. 그 다른 한편으로는 또 무슨 반응이 있냐면요. 검사들이 현 상황에서 지금 검찰 개혁에 어떻게 저항하고 이거를 저지할 것인가 보다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훨씬 관심이 많거든요. 자기 인사에. 이미 검찰 진압은 성공한 거네. 그렇죠. 거의 지금 90%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또 하고 있냐면요. 자, 윤석열 검사를 중앙지검장이 임명하고 예.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지나가지고 검찰국장에 박규택 검사장을 임명하고 예. 그러고 나서 대검차장 법무부 차관에 지극히 무난한 사람을 임명하는 걸 보니까 한편으로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거는 지금 검찰 내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지금 사람을 받고 있다. 보내고 있다.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또 생긴 거야. 이게 얘들이 인사 처리되면 항상 줄을 대가지고 이번 인사를 누가 좌우하느냐 그 실세를 찾아다닌단 말이죠. 근데 지금 누가 하는지도 모르죠. 지금은 조국 선수가 검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게 줄이 안 되는 거야. 어허. 그죠? 민정수석실에 대려고 해봤자 예. 그럼 끼케야 지금 박형철 반부패 저 비서관 예. 그 하나가 검찰 출신인데 그렇죠. 윤석열 밑에 있었던. 예. 근데 박형철이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박형철이 지금 예를 들면 뭐 윤석열을 중앙지검장 보냈겠습니까? 예. 그럴 제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지금 궁금하고 불안하고 막 이런 거야. 그러다가 자기들 뱃속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구나 이게. 박형철인데 전화를 못 할 거 아니야. 야, 그런데다가 조국 민정수석 하나만 있지 예. 민정비서관이 들어온 것도 없고 그리고 조국 이걸 다 해?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특히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2011년 검찰개혁 콘서트까지 했잖아. 그리고 자그마치 6년 동안 준비했다. 그 전부터 지네들을 쫙 보고 준비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을 아니까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 이게 이제 죄진 놈들은. 예. 그런 효과까지 또 그런데다가 또 장점이 정윤의 문건 파동 예. 그 이후로 3년 동안 검찰 내부의 비리가 다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숨어있던 우리 편, 내 편, 이 간첩들까지 다 드러났거든. 우병우 라인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피할 것도 없는 거야. 그렇죠. 도망가 숨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잖아. 지난 9년 동안 너희들이 뭔 일을 한지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그 벌초를 하러 가요? 그러면 내가 직접 하지 못해. 벌초를 하러 가면 이제 산속에
그 보통 그 시골 가면 선산들이 야산에 이렇게 있잖아요. 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칡넝쿨이 많은데 칡넝쿨 보면 처음에 가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칡넝쿨도 어떤 부위를 딱 잡아서 당기면 쫙 한 번에 쫙 빠지네. 빠진단 말이에요. 어? 아주 좋은 놈만 하는 거야 이건. 그러니까 지금 딱 그 조국 수석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정윤의 문건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게 핵심이거든. 칡넝쿨을 아주 효과적으로 한 방에 딱 당겨버리면 줄줄이 다 따라 나오는 거거든. 우병우 라인 딱 당겨버리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정윤의 문건, 정윤의 문건과 그다음 통화는 있잖아요. 예. 그 우병우가 안태근과의 통화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예. 통화 내용은 녹음이 안 돼 있겠죠. 없지. 근데 녹음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건 뭐냐면 우병우하고 안태근하고 통화를 한 이후에 안태근이 누구에게 또 통화를 하는지 그 직후에 바로 통화한 게 누구냐. 이 선을 그어버리면 그 내용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 요 얘기는 지난번에 하긴 했는데 살짝 해갖고 그 별 의미심장하게 보지 않았는데 안태근이 그 이후에 통화한 사람들이 사실은 같은 마피아야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컨대 고기를 끄집어내면 되는 거야. 예컨대 지금 그 특별수사관이 그 수사 의뢰했잖아요. 그 이후에 우병우가 안태근한테 전화를 했단 말이야. 안태근이 윤곽근한테 그러니까 지금 검찰총장한테 전화를 하고 김수남, 이영렬, 김수남이 또 윤곽근한테 전화를 했다. 그다음에 안태근이 윤곽근에게 전화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우병우의 수사팀장을 윤곽근에게 안치라는 모의를 했다는 건 녹음 파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전화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아니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나온다면. 그 보면 이게 다 이렇게 돼 있으면 통화 지점을 연필로 쫙 이렇게 그려버리면 통화 지점만 잡아도 윤갑근이 이 그 수사팀장으로 오는 과정, 그다음에 이 수사팀장으로 오는 것은 우병우가 안태근에게 지시를 했고 이러이러한 게 해갖고 지금 제일 적임자가 윤곽근이니 대구고검장 윤곽근으로 해라. 그럼 안태근은 그 지시를 받아서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중앙지검장, 윤갑근에게 이렇게 전화한 지점이 점점점을 만들어서 그렇죠. 선을 만들면 하나의 완벽한 입체 그림이 나온다. 그렇죠. 이것이 얘들의 마피아다. 그렇죠. 윤곽근이가 또 안태근한테 전화하고 안태근이가 우병우한테 또 전화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요놈들 다 잡혔다 이제. 그러니까 그거 이제 칡넝쿨을 탁 당기면 칡넝쿨이 한꺼번에 딱 그 대목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 우리가 김수남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얘기까지만 했지만 그 시기에 황교안이 또 법무부 장관이었잖아. 누가 또 황교안에게 전화를 하는가. 그럼 황교안까지 보고된 상태에서 우병우 우산 속에서 모든 작업이 진행됐으니까 황교안도 피할 수 없다. 그렇죠. 예. 이게 정윤의 문건 만약 전화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럼요. 황교안은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 6두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너무한다. 총리 대가 그 사람까지. 6두품은 신문제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이야기 하려고 그러냐면 정윤의 문건이 딱 끝나면서 우병우가 민정수석 되잖아요. 2월 달에. 윤곽근이 또 승진하잖아요. 그 반부패 부장으로 가자, 대구에. 대구 고검장에서 반부패 부장으로 하거든. 대구 지검장에서. 반부패 부장이 중수부장이거든, 옛날로 치면. 그러니까 이게 우병우하고 같이 움직여지는 거거든. 그건 뭐야? 법률적 용어로 의하면 우리는 공범이다. 딱 입증되어지는 거지. 근데 이제 그 팀들이, 그 팀들이 그 서초동에서 회식한 거 아니에요. 이 대목에서 또 한 가지 궁금해하실 만한 게 옛날 참여정부 때는 막 연판장 돌리고 뭐 지네끼리 회의한다고 그러고 난리가 났는데 기수별 회의하지 뭐 전체 평검사 회의하지 난리가 났었잖아요. 지금은 왜 못하느냐 이런 게 있잖아요. 첫 번째는 그때는 국민들도 검찰의 속성을 잘 모르고 그다음에 검찰이 또 쥐고 있는 카드가 있었어요. 대선자금 수사 당시에 차떼기가 이미 화제가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선자금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참여정부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예. 자기 나름의 저항할 수 있는 카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인사로 보여줬던 게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임명을 했는데 예. 이거는 자기들이 보기에 검찰 내부를 잘 몰라서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이번에는 국정농단 사건 말아먹은 것들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병우로 또 집합되고 있는 그간의 검찰의 어떤 카르텔이나 적폐 같은 게 다 드러나 있고. 예. 네. 그러니까 결국 구속도 안 됐으니까. 그런데도 술판까지 버렸어. 네. 거기다가 이제 돈 봉투에다 술판까지 나왔고. 이러니 예. 할 말이 없고. 근데 그때 봤더니 진짜 그 2002년도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2003년도 검찰 개혁한다 그럴 때 그때 기사를 다시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안대희 중수부장이 영웅 중에 영웅이야. 그럼. 그렇게 돼버렸죠. 이 검찰 그냥 부정한 정치 세력을 취재하기 위해서 막 그냥 칼을 들고 날뛰는데 국민들에게 영웅이 돼갖고 안대희가 그 여파로 결국 대법관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영웅인데 안대희는 검찰 엘리트로서 완전 잘 나가는 그런 영웅 대접을 받았고 예. 윤석열은 검찰 주류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국민의 성원을 받는 영웅이 된 거예요. 완전 본질이 다른 거예요, 예. 지금. 그리고 인사를 지금 해내는 거 보면 한 번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씩 딱딱 찍어가지고 핀셋처럼 꼽아 넣잖아요, 예. 지금. 그러니까 이게 톡 돌아버리는 거지. 야, 이거는 이제 우리를 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여기서 개기르면은 나만 죽겠다. 그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관련하기 전에 광고 좀 듣고 가야죠. 그 참여정부 때 예. 검찰 개혁을 시작을 했잖아요. 손을 댔는데 실패를 했죠. 예. 문재인 지금 대통령도 실패를 인정하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도 실패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은 저는 가능하다 보는 게 그때하고 네 가지 차이겠죠. 또 이게 또 정리. 그때 아우 이뻐 죽겠어. 개혁 주체가 이 총체적인 로드맵이 없었던 거예요. 맞아요. 예. 그거는 검찰을 우리가 손아귀에서 검찰을 풀어주면 해줄게. 네, 풀어주면 잘할 거다. 저 검찰을 독립시켜주면 스스로가 개혁을 할 것이라고 라이브하게 생각한 거예요. 자정작용이 있을 것이다. 네, 착각했죠. 생각한 건데 막상 해보니까 안 되고 안 되니까 이제 문재인 그 대통령은 그 이후에 이래서는 안 되고 일단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겠다. 로드맵을 만들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로드맵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 검경수사권 분리나 공수처 문제라든지 법무부의 탈검찰화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이 만들어진 거예요. 두 번째로는 거기에 보면 그때 당시에는 대통령 뭐 하고 민정수석하고 청와대에서 일부만 검찰 개혁에 의지했지만 천정배 법무부 장관 따로 열린우리당 따로 다 하기 때문에 막연히 검찰은 개혁해야 한다 하지만은 생각들이 다 달랐다. 동상이몽. 그래 생각들이 다 달라갖고 개혁 주체들의 그 말하자면 결단적 결집도가 떨어졌다는 로드맵이 거예요. 없었고 두 번째는 결집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 하나의 지점으로 모이는 구심점이 없었다. 그렇죠. 결집도도 떨어졌고. 예.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이게 정치권에서만 화제지 국민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국민들은 왜 니네 검찰 탄압하냐 이랬었지. 그렇게 만약에 지금은 여론조사를 하면 개혁에서 제일 첫 번째가 된 검찰 개혁 이야기를 하잖아요. 31%. 예, 이게는 탄핵 정국을 거치고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이제 피부적으로 느낀 거예요. 국민적 지지가 있다. 예. 국민들이 지지가 있거든. 그게 국민들이 지지가 있다는 게 차이가 있고 아무리 국민적인 평소에 지지가 있다 하더라도 계기가 마련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계기가 이번에 아니 우선 저는 좀 멀리서는 우병우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라는 것은 국민들이 체감적으로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요번에 봉투 파티로서 그 활용 정점. 그러죠. 정을 확 북글씨로 정을 팍 휘두르는 거죠. 이 네 가지가 다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론조사에서 검찰개혁이 청산 대상의 1호로 나온다는 것은 저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렇죠. 국민들의 뼛속까지 검찰개혁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논리적으로는 설명 못하지만 검찰 제대로 안 되겠다. 이 공감대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그 프로그램을 잘 작동을 시키면 예. 저는 뭐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의지만 갖고 밀어붙이면 해낼 수 있다는 저는 거죠. 거기다 추가로 하나만 더 감히 덧붙이자면 네. 왜 지피지기를 해야지 이기는 거잖아요. 네. 우리는 검찰을 아주 자세히 알고 있는데 네. 검찰은 새 정권을 몰라. 그렇지. 네, 로드맵도 모르고 누가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이게 아주 결정적이에요. 예. 지네 사람을 씹을 수도 없어 지금은. 예. 근데 이게 왜 네 개가 있는 줄 알았는데 딱 네 개를 들으면서 네.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흥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대한민국의 상징이 뭐예요? 태극기? 태극기의 사괴가 뭐야? 건곤감리. 예. 그 네 가지 요소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하나가 건곤감리, 예, 하늘, 땅, 물, 불. 이 네 가지 요소가 딱 해갖고 지금 대한민국이 기운이 흥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검찰 개혁이 네 가지 요소를 갖췄다. 그건 건곤감리의 방정식이다. 그러니까 그 쉽게 이야기하면 국민들도 예. 이제 뭐 약물을 투여해 갖고 그 뭐 이걸 고칠 병이 아니고 이미 수술대에 올려서 대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제일 첫 번째 과제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윤석열 그 중앙지검장 네. 이건 진짜 일타 쌍피인 게 일단 검찰 개혁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특검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공소유지가 안 돼서 이제까지 기소하고 구속한 사람들이 줄줄이 무죄로 나오게 되면 그렇죠. 이 정권의 정통성은커녕 정권 개혁의 동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특검에서 직접 수사했던 수사반장이야 뭐야? 수사팀장. 수사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왔으니 나는 이 그 국정농단 세력들도 바들바들 떨고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특검이 검사도 한 10명 남아갖고 이제 공소유지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갖고 과연 저 태평양 사단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전전긍긍하고 싶다가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검찰 총 몇 명이 2,000명이야 몇 명이야 검찰이. 중앙지검 검사가 230명. 230명 대 태평양 붙어라 이거야. 이 총동원 해갖고 재판을 해버리는데. 우선 그렇죠. 이제 당장에 말하자면 수비를 해야 되는 부분은 예. 공소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예. 지금 봉투 파티에서도 드러났듯이 실질적으로 특수본의 핵심 수사 인력들이 그 봉투를 받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식당에 가서. 네. 특수본 핵심 인력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 우병우 사건을 결국은 덮었던. 우병우뿐만 아니라 그 팀들이 박근혜 수사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1차 했고 2차에서도 수사를 했잖아. 네, 수사를 제일 하고 핵심적인 게 우병우 사건을 그냥 덮고 불구속 하게끔 방조한 거죠. 아, 그렇죠. 그 세력들. 그러니까 우병우 사건뿐만 아니라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에 대한 공소유지도 그 사람들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무죄로 슬금슬금 열심히 하는 척하면서 무죄로 갈 위험성이 높았던 사건이네. 아, 당연하죠. 지금 거기 가서 수사했다고 그 검찰국장이 돈봉투 70만 원, 100만 원 주는 거 넙석 덜렁 받아갖고 인마에 포켓했던 사람인데. 나 받으려면 공 하나 더 붙여야지. 네. 아니 그랬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해서 공소유지하겠느냐는 거예요. 공소유지라 하면 기소한 사람들을 유죄로 끌어내는 그러한 그렇죠. 노력. 공소사실이 공소장의 공소사실이 증거에 다 부합해서 결국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이 대목도 무척 중요해요. 이런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저는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설명했잖아요. 기자들의 그 브리핑에 대해서 이 공소유지도 필요하고 보강 수사도 해야 된다. 그 부분을 이야기했던 부분은 저는 그 부분은 방어적 측면이라고 보고요. 더욱더 중요한 부분은 공격적 측면. 그거는 뭐냐면 제대로 된 검사가 수사를 하면 검찰이 어떻게 변화된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컨대 그 국민들이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서 사실상 최소한은 살인이든 아니면 과실치사든 그것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한 발짝도 수사를 안 나갔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예컨대 그 세월호 그 수사 방해했던 거 기소를 안 했던 거 국민들의 정의감 상식에 반해서 수사를 안 한 거나 잘못돼서 수사한 거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결국 정의는 검찰 내에서 이제는 이길 수 있다, 이긴다라고 하는 하나의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줬다. 그렇게 되시면 우리가 그 5.18 기념식 때 사실 님을 위한 행진곡. 문재인 대통령이 뭐 님을 위한 행진곡 그다음에 축사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 상식적인 거거든요. 근데 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이제 예. 그들만의 기념식이 아니고 우리의 기념식인 것 같다고 눈물을 흘렸던 거 아니에요. 예. 검찰도 사실은 제대로 수사를 하면 정권의 눈치를 봐서 못했던 거를 바로 올바른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면 이게 우리의 검찰이라는 생각을 갖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제 세상이 나라가 나라답게 돼가구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돼지면 그 다음부터는 제도개혁에 들어가는 거예요. 검경수사권. 그래서 이거는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되겠다. 검찰 스스로의 검찰 스스로의 권한 남용하는 거는 이제 견제 장치가 예. 필요하겠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신설돼지면 이런 것들 아울러 주면 견제 균형이 바로 잡혀서 검찰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거대 담론으로 이제 가는 과정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왔어요. 예. 그 윤석열 그 팀의 중앙지검의 칼, 즉 검찰 개혁 이 정의의 칼 끝은 누구를 겨냥해갖고 어디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인가? 꼭 해야 하는가? 중앙지검장이 검찰 개혁을 나서서 하지는 않을 것이고 예. 이제 내부에 소위 말해서 문제적 인간들 정리해 그렇죠. 나가야 일단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조직 보호를 위해서라도 검찰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검찰을 망하게 한 인간들 예. 네. 이거에 대해서 예. 확실하게 처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지금 봉 도사님도 말씀하시고 이재화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십상시 문건 사건부터 이게 시작이 되잖아요. 예. 정윤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 봐주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온갖 무리한 일을 하고 그 과정에 이제 우병우 라인들이 막 움직이고 그렇죠. 예. 아니 차근히 정리해봐야 돼. 그때 이 국기 문란 사건, 기밀 유출 예. 사건을 둔갑시켰을 것으로 추정되는 우병우. 예, 예. 일단 우병우 있죠. 예. 그때 당시에 중앙지검장이었던 김수남. 예. 그다음에 우병우가 민정비서관에서 민정수석으로 승진을 하면서 예. 완전히 인사권을 장악하고 확실하게 이제 자기 사람을 쫙 예. 심었단 말이죠. 심었죠. 심지어 국정원까지 보냈잖아요. 2차장, 국정원 2차장. 3차장. 2차장, 2차장인가? 2차장. 예, 예. 자기 친구 보낸 거. 그렇죠. 2차장. 예. 그렇게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던 이석수. 예. 예. 이석수 특명감찰관. 예. 예. 그 부분도 또 치고 그걸 치는 과정에서 또 내부적으로 그 수백 통의 전화를 하면서 이제 무리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인물들을 다 하나씩 짚어봐야 돼. 김수남이 이거 덮는 와중에 예. 이때 그 법무부 장관 누구예요? 황교안. 어쨌든 여기도 빗나가든 네. 전국법으로 나가든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우병우 검찰국장 우병우 라인 대표직 안태근. 예. 자기 검찰국장으로 앉힌 거죠. 그렇죠. 그리고 윤갑근. 안태근이 그래서 하여튼 안태근이 뭐 저 김수남한테 통화를 했든지 해서 어쨌든 윤갑근이가 그 팀 수사팀장으로 오죠. 예. 그렇죠. 윤갑근. 근데 이제 윤갑근은 조금 찍기다시라고 봐도 어쨌든 이 와중에서 그리고 이것이 2016년 넘으면서 이영렬 중앙지검장. 아이 윤갑근은 찍게다시가 아니고 아니 우병우 수사를 망가뜨린 주역이에요. 실질적으로 직무유기를 하면 정범이에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윤갑근을 찍게다시라고 윤곽근을 무시했던 그렇죠. 무시했죠. 저는 반성하고 윤곽근에게 사과의 편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초동 수사를 망가뜨린 장본인 윤곽근 전화 통화 내역도 조사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화 내역이나 최소한 압수수색이라든지 기초적인 압수수색을 다 해야 되는 휴대전화도 안 뺏었잖아. 심지어. 그런 게 특검에 그러면 그 우병우 수사 기록을 넘겨달라니까 깡통이었잖아요. 없었어요. 빵이었죠 빵. 자 이영렬도 중앙지검장까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때 십상시 문건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면 안봉근, 이재만. 야 우리 참 이게 블랙리스트 다 나온다 이제 이재만. 그보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요. 지금 잊어버리고 계신 게
오늘날 윤석열이 어떻게 국민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는가? 예. 이거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에요. 그렇죠. 국정원 그렇죠? 댓글 사건. 예, 원세훈을 기소하느냐 마느냐, 선거법을 적용하느냐 마느냐. 아, 원세훈 재판이 있어 또. 그렇죠. 예. 그때 그거를 방해했던 주역들. 예. 대표적으로 황교안이잖아요. 황교안이 계속 간섭을 하고. 법무부 장관이 있고 김영권인가요? 서울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이 조영권. 거기 이미 나갔으니까. 예. 예. 그리고 황교안. 예. 황교안.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황교안이 심어놓은 라인들이 있고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와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제 막 내부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예. 뭐라 그러냐면 소위 이제 황교안, 우병우의 치세를 맞아서 잘 나가는 놈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라인들 걔들이 그 동안에 그렇게 윤석열 욕을 했대. 아, 그렇죠. 이제 끈떨어진 사람이니까 저건 조직의 적이고. 저런 사람들 때문에. 야, 안 나가고 버티길 잘했구나. 그럼요. 안 나가니 버티는 게요. 저는 윤석열 사실 종편에 제가 나간 게 딱 두 가지. 최동욱 옹호하고 윤석열 옹호를 하기에 그때 당시엔 종편에 굉장히 많이 나갔었는데 윤석열은 제가 2003년도 잠깐 나라정금 사건을 같이 공동 변론한 인연으로 그 이후에는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 핍박 속에서 윤석열 변호사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그렇죠. 잠깐 1년 동안 했었는데 태평양에서. 네, 잠깐 1년 동안 했었는데 그거요, 한직의 여주지청 어디 그 지방에 고검 대구고검, 대전고검 이렇게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검찰에서는요 사람으로 안 봤어요. 네. 인사도 안 해. 후배들이. 네, 인사도 안 하고 그걸 견뎌내는 게 박형철 같은 경우는 결국 사표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형철은 나이라도 어리지. 윤석열 선배는 나이도 많은데 후배놈들이 딱 생가고 밥도 안 먹고 같이. 그럼 그래서 혼밥 먹었어? 그리고 혼자 막 또 폭탄주 만들어서 돌리기를 즐겨하는 사람이거든, 이 양반이. 근데 돌릴 놈도 없고. 말술인데. 언제 자리 한번 만들었고 말술 한번 먹고. 근데 우리가 먹으면 이게 부적절한 건 아니야. 그게 윤석열을 왜 저는 이제 또 가까운 사람이 있어. 그래서 왜 그만 안 둔다고 이야기하냐. 내가 그만둘 이유가 없다. 내가 그만두면 좋아할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겠냐. 예. 아니 그리고 언론에 나온 이유는 그게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그만두게 되면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 문제의 공소 유지 이 부분이 힘이 들다. 그렇죠. 왜냐면 원세훈 그 재판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 또 후배들 보기에 검사는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자기는 남아 있어야 된다. 대부분 판사나 좀 깨어 있는 판사나 검사들이 사건이 터지고 이러다 보면 물 먹고 내가 뭐 여기 굳이 여기 미련 가질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꽤 수년 동안 그렇게 모욕적이고 굴욕적이면서도 버티는 게 5년 동안 버틴 거예요. 저는 그게 버틴 게 대단하다고 보는 거고, 그 지금 박영수 특검이 사실은 윤석열을 팀장으로 앉혔기 때문에 그 파견을 제대로 된 그 수사 능력 있는 사람 파견을 받았고 그 팀이 이루어진 거예요. 결국 국민의 촛불의 힘이에요. 이 모든 게 보면. 그렇죠. 촛불이 특검도 만들어낸 거고. 그렇죠. 이제 그 근원적인 힘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의 의지와 이런 것들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 손볼 사람들 쭉쭉 나오고 있어. 그 와중에 지금 박형철 당시 부장검사가 변호사로 잠깐 있다가 지금 반부패 비서관으로 들어갔잖아요. 이게 옛날로는 사정비서관이에요. 사정비서관. 그러니까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검찰을 속속 들여다볼 거 아니야. 다 알고 있고. 야, 검찰 떨고 있겠네. 그 다음에 윤석열 선생이 그때 이제 지금 몇 년, 한 5년 동안. 열사가 됐다, 선생이 됐다, 말려놨어. 5년 동안 고생을 한 거냐, 한직을 돌면서. 그러면 그 중간에 거기 빈정대고 손가락질하고 놀려먹던 놈들이 다 알아요, 지금. 이름이 적혀 있단 말이야. 아, 윤석열 머릿속에? 윤석열 머릿속에는 물론 이거 일반 검사들도 알아. 윤석열 머리가 또 비상해요. 그래요? 근데 사법고시는 왜 이렇게 늦게 붙었대? 그 사법고시 갖고 그 사람의 머리나 능력 판단하면 안 돼요. 맞아, 나처럼 사법고시 안 붙은 사람들 살고 있잖아. 그거는 일형의 한 기준이지. 한 시험에 불과한 거고. 근데 오늘 준비 많이 해왔어. 저는 1년 동안 그 윤석열하고 같이 그 복잡한 나라종금 사건 같이 해봤잖아요. 술도 마셔보고 다 해왔는데
그냥 막 무장 같은 느낌이 들잖아. 기획력이 굉장히 탁월해요. 그런 게 특수부 검사로서. 문강배 변호사가 그거를 다른 것들은 끈기가 술 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제일 존중하는 거는 탁월한 그 기획력이 있다. 이지아보다 기획력이 뛰어나요? 문강배 변호사는 저를 별로 인정 안 하니까. 아니. 이지아 변호사가 보기에. 왜냐하면 저보다 수사의 측면에서는 실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임상실험 경험이 많잖아요. 이거를 또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거는 일종의 전국구 특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뭐가 있냐면 이번에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감사원 출신을 임명했다. 이게 검찰 출신이 가는 자리에 감사원이 간 것이 이례적이다. 이렇게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사람도 법대 나온 사람이야. 옛날에 윤석열 선생이랑 고시 공부를 같이 했던 사람이야. 누구?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이번에 들어간 사람이. 감사원 출신. 감사원 출신. 누구죠 그게 이름이? 김종호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맞아. 김종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 말하자면 이 원세훈 댓글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검찰에서 핍박을 받던 사람들, 그다음에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검찰 개혁에 어떻게 보면 칼을 쥔 지금 라인업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검사장이라는 사람이 기수는 낮지만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 그동안에 평검사 시절부터도 부장들이 이제 윤석열 검사 눈치를 봤으면 봤지. 그렇게 무슨 기수 따지고 해가지고 뭐 윤석열을 깔아뭉개다가 이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나름 그 포스도 있었고. 그리고 김수남하고 한 살 차이밖에 안 나. 그렇죠. 아니 그리고 비슷해. 그리고 할 때 이게 이제 평검사한테 부장검사한테 갖고 선배님 이거 회의죠. 이거 회의돼요. 이거 수사 회의죠. 그러면은 그리고 다 밀려나갔다는 거. 그 법조 출입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 화투 칠 줄 알죠. 뭐냐면 화투에서는 광이 최고고 동양사에서는 나이가 최고예요. 자 이제 더 이상 손볼 명단은 다 나온 건가요? 아니 많죠. 많지만 여기가 핵심적인 인물들 그렇다 다 걷어내버리면 검사는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찍기 다시든 슬슬 그럼요. 걷어내고. 그러니까 예컨대 범죄에 버금갈 만한 제약을 그 행사를 했던 사람들은 걷어내야죠. 속아내야지. 알겠습니다. 이제 이 한편으로 우병우의 미션, 그 다음에 박균택의 미션, 그리고 우병우의 미션이 아니라 윤석열의 미션, 박균택의 미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검찰 개혁을 해서 착실하게 오랫동안 집요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칼 끝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바들바들 떨고 있다. 검찰 개혁이 조금이라도 좀 궁금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할 땐 또 언제든지 서초동 2명의 검찰 개혁에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안 돼요? 끝날 때 해봐. 빨리. 하나면 제가 그 수뇌부에서 고검장급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 체크를 해봤는데 지금처럼 검사의 대화처럼 집단적인 반발이 있겠냐 하니까 자기는 100% 아니다. 절대 없죠. 있을 수가 없지 이 정도 되면. 우선 그때하고 달리 검찰이 셀러리맨화가 됐다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됐고 자기 살 길 바쁘다는 거 하고 두 번째는 그 항명이나 할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그렇게 무식하게 집단 행동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23기가 지금 검사장들 순서라 그랬잖아요. 근데 중앙지검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심 뭘 기대하냐면 야 이번에 23기까지 검사장 승진이 될 줄 알았는데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다. 이런 꿈에 부풀어있어 이것들이요. 그래가지고 우회 쳐다보느라고 지금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는 요거 바쁘지 무슨 지네들이 어디 누구를 규합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막차라고 생각하잖아. 검찰 개혁 때문에 힘이 빠질 거 아니에요 조직이. 그러네. 그러니까 힘 있을 때 해먹을 수 있는 마지막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권을 보더라도 얘들이 지금 그렇게 못 뭉친단 말이죠. 검찰이 이제 뭉칠 수 없고 이제는 검찰 개혁의 칼날은 검찰 중심부 폐부의 깊숙한 곳으로 향하고 있다. 정봉재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인사가 파격적이잖아요. 일단
민정수석에 조국 교수가 임명되는 것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버전이 좀 지났어. 그걸 신호탄으로 해서 과연 새 정부의 검찰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수순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라는 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됐고 그 와중에 윤석열 검사를 그러니까 이제 대전 고검 소속으로 특검에 파견 나가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그리고 이제 공소유지를 해야 된다는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 판사들은 한 번 부장판사가 되면 계속 부장이라고 불러요. 계속 재판장을 하니까. 근데 검찰은 그 지방에 가서 처음 부장검사를 하다가 또 서울로 오면 부부장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기수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대검에 가면 또 그냥 일반 평검사가 되고 하기 때문에. 들쭉날쭉하네 그게. 그리고 이제 또 차장검사라는 게 검찰은 부장보다 높단 말입니다. 차장은 검사장 바로 밑에를 차장검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직급으로 쳐서 얘기를 하자면 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이런 식으로 있는 셈인데 윤석열 선배 같은 경우에는 차장검사급이었죠. 차장검사급. 왜냐하면 23기인데 연수원. 23기가 원래 이제 탄핵 사태가 없었으면은 이번 연초에 검사장 승진을 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인사를 안 하고 쭉 넘어왔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사장 승진이 목전에 있는 기수가 23기거든요. 22기까지 지금 검사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23기인데 그러면 검사장 인사가 이제 앞으로 장관하고 총장이 임명이 돼야지만 검사장 인사를 하는 것인데 이번에 이제 파격적으로 윤석열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을 시키면서 검찰청 법상으로는 사실은 승진은 아닙니다. 그죠? 검사장이라는 직급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 검찰청법상에서는 검찰총장하고 검사밖에 없죠. 딱 두 종류만 있거든요. 판사도 대법원장, 그러니까 법관도 종류가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이렇게 세 종류만. 근데 자기들끼리 이제 부장판사라고 불려주는 거지. 그리고 이제 또 고등법원 부장을 또 승진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러듯이 검사도 원래는 검사하고 검찰총장만 있는 건데 검사장이 되면은 차관급이라고 해서 관용차가 나오고 기사가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관행이군요. 내부적인 관행이고 그걸 별다는 걸로 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을 하면서 자동으로 검사장급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차장검사에서 검사장 되는 것도 사실 그중에 일부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 별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대령이 별다는 식인데 그 검사장이 못 돼갖고 열받았고 나온 게 우병우 아니에요. 그렇죠. 2번이나 물 먹고. 그러니까 이제 군대로 치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 고참 대령이에요 지금 윤석열 검사는 고참 대령인데. 그 대령으로 옷 벗을 가능성 위험성이 무척 높았던. 그렇죠. 그리고 정권에 찍혀갖고. 대령이 이제 나가리 대령이라고 그러죠 군대에서는 승진 가능성이 없이 한직을 도는 나가리 영어로 대령이. 아이고 대령. 나가리. 나가리 대령이 갑자기 별 3개짜리가 가는 자리에 가버린 거야 지금. 그리고 너무 그건 높아지는 거 아니냐 하니까 별 3개를 원래 여기가 별 2개 자리였으니까 별 2개로 낮추고 이 사람은 별 2개 자격이 충분히 된다. 이렇게 시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분을 해서 보자면 경찰도 경기지방경찰청장이나 서울청장은 같은 경찰청장이지만 큰 무궁화 3개예요. 근데 제주청장은 하나고요. 전라북도청장은 2개예요. 똑같은 지방경찰청장도.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그게 다른 건데 검찰도 그런 식이었단 말이죠. 근데 중앙지검은 제일 사건도 많고 제일 크고 소속 검사만 230명. 그다음에 법무부 차관이 이제 그전에는 19기 이창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장관 대행을 하다가 나갔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금노 인천지검장이 발령이 된 거죠. 대학 1년. 이금노가 지금 법무부 차관이 된 거죠. 여기는 20기예요. 고대법대 이제 83학번이고 5학년 때 합격했죠. 이금로. 그럼 그 우리 이재하 변호사보다 한 해 후배네. 그렇죠. 한 해 후배고 저하고는 학교 다닐 때는 아주 가까웠죠. 서클 후배였대. 그때 이제 학회 활동을 좀 했죠. 후배. 근데 이제 이금노 검사장의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알려질 만한 사건이 진경준 사건의 특임 검사로 임명돼가지고 진경준을 구속한 검사장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는 이 사람은 여기도 역시 공안 기획통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분은 고대 출신으로 말하자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 실무에 능하고 이금노. 성격도 무난하고 그리고 어디 가서 이렇게 나대지도 않고. 근데 그 4대강 그 조사하고 그랬을 때
13년 7월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중소건설회사들 네. 비자금 수사를 하는데 비자금 조성 등을 알고도 덮었다 이런 또 소문도 있던데. 뭐 그 부분은 확인이 제가 안 됐던 거고 뭐 특별한 평범한 검사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건에서 지나치게 정치적인 결정을 한 검사들이 있잖아요, 많이.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그런 입길에는 안 올랐던 전형적인 정치 검사나 뭐 악질 공안 검사 이런 건 아니죠. 공안도 좀 있고 기획 쪽도 있고 이랬었는데 평범하고 특별하게 정치적 시를 좀 안 탄. 여기 출신 어디예요? 고향이? 고향을 잘 모르겠어요. 인천 사람인 것 같던데. 어쨌든 뭐 사투리는 안 썼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정치적으로 외풍을 안 받고 있었던 그런 검사였었다. 지금은 그 두 사람은 지금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우선은 이 조직에 좀 안정을 기하는 그 차원에서 먼저 이렇게 수뇌부를 구성을 한 거고요. 다 의미가 있게 인선한 거네.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그 대검 차장과 법무부 차관 인사가 있으니까 확 이게 이제 안정이 됐죠. 그러니까 얘들이 윗기수에서는 나 이제 다 나가야 되나 보다 하고 온데 줄대가지고 물어보다니까 나 어떻게 해야 되냐. 22기까지는. 재밌는 이야기가 이금노는 몇 기라 그랬죠? 20기. 그럼 19기, 20기가 임명이 됐기 때문에 21, 22, 23 여기 그 중앙지검장 보면서 니네 옷 벗지 말고 우리 19기, 20기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있어라. 라고 하는 시그널도 준 거네.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윤석열 지검장이 이제 임명이 되진 이후에 그 다음날하고 이제 대학 동기들하고 선후배들을 꽤 많이 만났어요. 반응을 근데 이재 변호사가 실세다고 생각하고 막 줄을 대지 지금. 뭐 그러기도 하고 이제 뭐 저야 그냥 정보가 있는지 물어보겠죠. 그러게 저도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윤석열 검사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조금은 예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인사는 하지 않을 거다고 했는데 막상 윤석열 하니까 충격은 받기는 하는데 그런데 아까 보니까 23기가 검사장 병이니까 그런 거니까 이제 고검장급으로 쳤던 건데 최고의 병력이나 그거. 윤석열 지검장을 또 맨 처음에 인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맨 처음에는 완전히 폭탄이 떨어졌다. 이 얘기는 자기들의 그간의 인사 관행으로 하자면 23기 이상은 다 나가라는 얘기다. 근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그래서 전부 다 완전히 정말 덜덜 떨고 있었는데 후속 인사로 대검 차장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을 먼저 임명했죠. 안택은 자리에 법무부 검찰국장을 먼저 임명하고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이 여기도 이제 검사장급이 가는 자리인데 대검 부장은 박균택 형사부장은 21기예요. 21기는 진경준이하고 동기예요. 그렇죠. 저기는 23기고. 그런데 이제 21기는 검사장 된 지가 좀 돼서 지금 일선 검사장들이 21기예요. 뭐 울산지검장이나 청주지검장. 그러니까 박균택은 검사장 승진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검사장이라니까요. 검사장. 박균택 검사장을 검찰국장이 원래 검사장이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검 형사부장으로 있다가 그건 검사장급 수평 이동한 셈이죠. 대검 부장은 검사장 요직으로 간 거죠 일종의. 그렇지. 약간 그 현장직에 있다가 요직으로 딱 간 거지.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박균택 그 검사장이 애초에 승진할 때부터 여기는 호남 출신이고 그래서 안 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검사장 승진할 때 승진이 첫 번째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1차 진급을 한 거야. 대검 형사부장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때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박균택이 나름 능력도 있고 또 그 성격이 좋아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사람들한테 욕을 안 먹는 스타일이에요. 나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되네. 제가 그러니까 쭉 두루 알아보니까 박균택을 그 욕하는 선후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평판은 좋아요. 그걸 이제 시키니까 호남 안배를 어차피 해야 되는데 박균택 정도는 시켜도 된다 해서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검 형사부장이 어떻게 보면 제일 영향가 없는 자리예요. 검사장이 가는 자리 중에 거기다 앉혀놨는데 일약 이제 근 9년 만에 최초로 대검 법무부 검찰국장이 된 거지. 아니 호남에서는 11년 만인가요? 11년 만에 DJ 정부 이후로 된 거예요. 법무법인 발언에 문성우 대표, 문성우
그러니까 2006년에 됐을 거예요. 문성우. 2006년에 참여정부 때 마지막으로 네, 되고 광주 사람인데 2000 몇 년대? 2006년에 2006년. 참여정부 마지막. 네. 그리고 이 양반이 대검 차장까지 하고 나갔죠. 문성우 씨가. 왜냐하면 인사하고 예산을 담당하는 핵심 그 보직이니까 인사, 예산. 검찰 수사 기록. 그렇죠. 그다음 검찰 전체의 수사 상황. 그러니까 핵심적인 보직이기 때문에 그전에 TK라든지 이런 우병우 라인들이 다 독식을 했죠. 호남 쪽을 안 주고. 근데 이제 기존에 안태근이 호남이야 비주류잖아요. 20기고 대학은 동기예요. 둘이 안태근, 박균택이. 둘이 바로 학번 동기인데 서울대. 근데 이제 안태근 씨가 나간 자리에 다음 기수가 가는 거는 정상적인 그냥 소위 기수 인사를 하자면 21기. 통상 하는 거죠. 그럼 여기 박균택도 소년급제 한 케이스네. 그렇죠. 5학년 때 붙은 거예요. 그러면 5학년 때 붙으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가장 많이 붙을 때 되는 거예요. 4학년 때는 아무래도 서울대는 그렇게 많이 안 되고 주로 5학년 때 많이 되거든요. 안태근은 이제 4학년 때 된 거고. 안태근은 3학년 때 되고. 연소는 한 해 늦게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안태근을 뭐 엄청 이제 쳐주는 거였죠. 내부에서. 뭐 그런 건데. 건방지게 생겼더라. 진경준이도 3학년 때 됐고. 소년급제한 사람들이 문제야 보면. 글쎄. 우병우도 3학년 때 승진할 때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 부분보다는 앞으로 이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어떤 사람이 올 것인가 더 이제 걱정을 하는 거고 지금 분위기는 딱 들어오면서 우병우 라인 사람들은 계속 버티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 시그널이 강했죠. 그래서 제인테 이야기하는 건 나는 우병우 라인이 아니다. 서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쟤는 우병우 라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제인테 이야기하는 사람은 제3자가 볼 때는 우병우 라인의 한 사람으로 보는데 자기는 아니다. 자기는 아니니까 그 우병우 라인들은 이제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려울 거 아니냐라면서 굉장히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다른 사람은 자기를 우병우 라인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우병우 라인은 더 이상 뭐 근무하기는 어려울 분위기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됐고 또 황교안이가 심어놓은 그 소위 구공안의 그 공안 라인이 있거든. 그걸로 지목되는 검사님이 몇 명 있어요. 그것들도 그러니까, 이제 나가야 될 것이다. 그게 우리 정치권을 이야기하면 우리 이제 원내대표 선거 할 때 누구죠? 떨어진 원내대표. 홍영표는 친문이라 그러고, 지금 우원식은 범친문이라 그러잖아요. 우병우파가 있는 거고, 범우병우파는 황교안파를 다 포함하는 거야. 그래서 예컨대 지금 대검의 그 공안부장 점정식이라든지,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이정회 이런 사람들은 2차장 이정회 2차장 이정회 1차장은 노승권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우병우 라인이니까 이 사람들도 요즘 새벽잠을 설치겠지.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우병우 라인들은 아마 지금은 피똥싸고 있을 거예요. 그 다른 한편으로는 또 무슨 반응이 있냐면요. 검사들이 현 상황에서 지금 검찰개혁에 어떻게 저항하고 이거를 저지할 것인가 보다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훨씬 관심이 많거든요. 자기 인사에. 이미 검찰 진압은 성공한 거네. 그렇죠. 거의 지금 90%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또 하고 있냐면요. 자, 윤석열 검사를 중앙지검장이 임명하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지나가지고 검찰국장에 박균택 검사장을 임명하고 그러고 나서 대검차장 법무부 차관에 지극히 무난한 사람을 임명하는 걸 보니까 한편으로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거는 지금 검찰 내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지금 사람을 보내고 있다.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또 생긴 거야. 이게 얘들이 인사 처리되면 항상 줄을 대가지고 이번 인사를 누가 좌우하느냐 그 실세를 찾아다닌단 말이죠. 근데 지금 누가 하는지도 모르죠. 지금은 조국 선수가 검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줄이 안 되는 거야. 그죠? 민정수석실에 대려고 해봤자 그럼 끼케야 지금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그 하나가 검찰 출신인데 그렇죠. 윤석열 밑에 있었던. 근데 박형철이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박형철이 지금 예를 들면 뭐 윤석열을 중앙지검장 보냈겠습니까? 그럴 제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지금 궁금하고 불안하고 막 이런 거야. 자기들 뱃속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구나 이게. 박형철인데 전화를 못 할 거냐. 야, 그런데다가 조국 민정수석 하나만 있지 민정비서관이 들어온 것도 없어. 그리고 조국이 이걸 다 해?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특히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2011년 검찰 개혁 콘서트까지 했잖아. 그리고 자그마치 6년 동안 준비했다. 그 전부터 지네들을 쫙 보고 준비를 해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을 아니까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 이게 이제 죄진 놈들은. 예. 그런 효과까지. 그런데다가 아니 우병우는 4학년 때 됐는데 호적이 늦어가지고 3학년 때 된 것처럼 알려져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끼리는 또 나름의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엘리트식이 있고 나는 법원 갈 성적이 되는데 검찰을 지원한 거다. 그건 뭐냐면 그만큼 권력욕이 강하다는 얘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보통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아요. 근데 자기는 내가 연수원 때 몇 등을 했고 법원에 우수 성적을 갈 수 있는데 검찰을 위해서 내가 직접 왔다 이 이야기를 막 해. 스스로 하죠. 안태근과 진경준, 우병우는 실질적으로 연수원 성적도 좋았어요? 그렇죠. 좋은 편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이제 갔고 그 왜 그러냐면 서울중앙지검장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이 돈봉투 사건으로 이제 그 다 좌천됐잖아요. 검찰 조사 대상이 되고 그 둘이를 고검차장으로 좌천시키면서 두 자리를 채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는 기존에 어떻게 보면 인사 관행에 맞게 채운 거예요. 아니 서울중앙지검장은 아닌데 검찰국장을 기존의 인사문법대로 채우고 윤석열 지검장이 임명되니까 갑자기 대검 차장이 사표를 냈단 말이에요. 법무부 차관도 사표를 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 공백이 된 자리에 또 제가 지난번에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를 법무부 검찰은 희한한 것이 법무부가 상급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대검 차장과 법무부 차관을 가려고 그러면 다 대검 차장으로 간다. 대검 차장이 실제로 서열이 높고 그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번에 대검 차장의 19기 봉욱 동부지검장을 임명을 했고요. 봉욱. 네. 외자예요. 봉욱. 19기. 우리 사촌 이름이 정봉욱인데. 성이 봉이. 그러니까 봉욱 차장 같은 경우에는 우병우하고 대학도 동기고 연수원도 동기예요. 근데 우병우하고 서로 상극이었지. 야, 재밌네 이거. 그리고 근데 내가 지난번 어떤 그냥 국회에 갈 일이 있어서 그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할 때 수행을 하던데. 기획관리실장 했어요 그때. 법무부 그래서 수행을 해서 나 그 전에 그 상고법원 때문에 또 이제 법사위 공청회 갔을 텐데 그때 가서 인사하고 명함을 했는데 그때 기억을 해서 굉장히 각도하게 예의 있게 인사하더라고. 그러니까 대검 차장으로 간 거죠. 네, 대검 차장. 전형적인 금수저 출신이고요. 4학년 때 합격을 했고 서울 출신이에요? 네, 서울 출신이고 아버님이 은행장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그러니까 여의도 고등학교 나온 또 저 금태섭이 선배인데 여의도 금태섭 완전 그냥 금수저의 검찰 엘리트야. 그러고 이 사람은 청와대에서 2번 근무를 했어요. 법무관 할 때도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고 파견 검사 평검사 때도 DJ 정부 때 조홍천 의원이 DJ 정부 때 파견 검사였는데 안태근이도 그랬고 여기 봉욱도 DJ 정부 때 그 파견 검사였어요. 청와대 파견 검사. 안태근도 파견이었고. 그러니까 18기, 19기, 20기 그렇거든. 조홍천, 봉욱, 안태근. 이 순서대로 간 거야. 근데 하여튼 봉욱은 그간의 경력 관리로 따지면은 검찰에 하여튼 최고 좋은 엘리트 코스를 계속 거쳐왔고 여기는 기획통이에요. 기획. 봉욱은 그 공안기획관 같은 걸 하긴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안검사하고는 좀 다르고 행정 업무를 하는 기획. 그래서 이제 봉욱이 대검차장 간 거는 무난한 인사고 누구나 다 그 18기 김주현 대검차장이 나간 자리에 19기가 가는 게 다음 순서라면 봉욱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예상할 수밖에 없는 인사고 그다음에 가장 그 내부에서도 수긍하는 인사고 이렇게 됐고요.